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의 심정 또 의사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 말씀 드리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자, 계속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하시면 퇴장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협조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의사진행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있을 법률안 심사가 우리 사회 민생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자,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상정 전에 상정 후에를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모든 분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서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리겠고요. 저 비교섭단체에서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이 아니라면 우선은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도대체 오늘 이 법안을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오늘 회의를 강행하면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다급하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소위 심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거 아닙니까?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합니까? 최소 13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입니다. 심지어 서영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안 하고 어물쩍 끼워 넣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국회 협치 정신마저 깨고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마저 무너뜨리는 법안 강행한다면 국민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빛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소위에서의 검토도 지금 서영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없는 졸속 추진에 불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 소위조차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위는 행안위입니까? 민주당 위원회 단독위원회입니까?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여당은 파트너가 아닙니까? 공식 선언하시는 겁니까?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 의회로 전락시킬 겁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상정을 멈추시고 중립적인 위원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이상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갑 출신 이상식입니다. 지금 폭우가 엄청 왔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항의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항의 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와서 살펴야지 왜 국회에 있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폭우는 언젠간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민생의 고통은,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국회에서는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전체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뭐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쟁점은 이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저께 우리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제 경론이 오갔는데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몇 개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하고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식 업체 폐업률이 지금 2023년 21.52%.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5대 은행 가계 기업 평균 연체율은 물론 이게 민생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계시는 외식 업체 폐업률이 지금 21.52%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요. 전문 지식이 뭐 깊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게 논리가 뭐 어긋난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을 신규로 풀거나 상환 이자를 경감한다. 한마디로 금융정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융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가게를 문 닫지 않도록 계속 열게 해주겠다. 이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장이나 가게가 당장은 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보았다시피 지금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은 결국 가게가 망하고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비해서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손님들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도록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이 빠르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 생산을 유발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골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절정일 때 우리 1차 민생지원금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비 동향이 한 달 사이에 저렇게 뭐 5%가 넘게 증가하는 저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공청회에서도 봤다시피 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이전 지출 성수가
이를 넘는다 하는 이런 보고서, 또 2020년 국회 예산정책서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 생산 유발 효과가 1.8배다, 1.8배다 이렇게 문수로도 통계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시고 지금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선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정말로 재난지원금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나와 계신 차관님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성건 의원님. 전 도무지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나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쟁점은 더 커진다는 게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재헌절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요인을 이렇게 토론도 없이 마음껏 그냥 하루 입법공청회 짧게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헌적 요인뿐만 아니고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입법청문회 그 짧은 시간 전문가하고 그냥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끝냅니까? 행정부의 입장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소위에도 회부시키지도 않고 법안 소위에도 회부시키지도 않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행안위 위원으로 해서 인사말을 할 때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저는 4년 동안에 17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왜 이리 후퇴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리 됐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제가 특정 정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 그거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표 한번 떼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효과가 엄청났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KDI에서 분석한 걸 보면 5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한 달 동안 효과 뛰어났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쭉 가가지고 그냥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 진작에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저거는 한국신용 데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카드 매출을 보더라도 그냥 5월달 한 주만 그냥 한 달만 바짝 매출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입법측 공청회 할 때 민주당이 불렀던 이상동 교수, 이동진 교수의 자료만 봐도 압니다. 2010년부터 저기 나오죠.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에 있어서 괴리가 심하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을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갖고 24년을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짝 짧게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쭉 하향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반면에 그 다음으로 넘겨보십시오. 지금은 그럼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작년에 56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어떻게 권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있다고 얘기를 올해 5월에 했습니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들한테 한 게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전망이 보이니까 2025년까지는 재정 지출 억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국제 기구들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는 것을 기각시킨 겁니다. 아니 저런 건 안 봅니까? 왜 한 달짜리만 보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돈을 받게 되는 지역 상품 사랑권 상품권 한번 보시죠. 자, 전국에 소상공인 가맹 사례수가 413만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265만 개밖에 안 됩니다. 64.5%입니다. 비가맹점이 35.5% 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면 35.5%는 대상이 안 됩니다. 10원도 못 벌어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자, 가입된 가맹점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2020년도의 자료를 보면 5억 원 이상이 거의 절대 다수 40몇 프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체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3억 이하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41%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경기도 거예요. 부산시 거 한번 보죠. 작년 겁니다. 부산시를 보면 나옵니다. 3억 이하 그게 차지하는 게 전체에서 78%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31%밖에 안 됩니다. 5억 이상의 대형 매장, 주유소, 병원, 마트 이런 데만 돈을 벌어요. 그럼 자영업자들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걸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그럼 과연 민생회복 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를 결과로서 달성을 시켜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 소멸 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소위원회 통해 갖고 논의를 안 하시냐고요. 자, 정리해 합시다, 주시기 제발. 바랍니다. 그냥 네. 그 입법 공청회 네,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대체 토론에 가까운 이야기, 실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계시는데요. 대체 토론 충분히 할 시간이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면 계속 아까 제가 약속한 범위 내에서는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이 말씀할 기회를 거의 99%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이 밤을 새더라도 이 법안이 제대로 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모경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짚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대체 토론할 가능성 있고 할 자신도 있고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토론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보이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도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각계각층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은 수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정부는 뭐 하고 있고 국회의원인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분배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빈자리가 많고 가게에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폐업률만 해도 9%입니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한 상황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서비스업이나 음식업 이런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은 타격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우리 입법공청에서 다 같이 들으셨겠지만 많은 네 분의 진술인을 모셔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진술인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소비를 침체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진술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특히 우리 행안위에 계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조은희 간사님께서 지금 재난 현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시름소리를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 없는 것,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내수가 침체가 많이 된 것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면은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 경기 침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법인세 인하하면서 해결할 겁니까? 민생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됩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세율이란 법인세 같은 경우는 5년간 16조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정부의 논리가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재정 건정성을 조금 획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할 거다, 일종의 투자라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단순히 재정 지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승수 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기업한테 법인세 깎아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해주고, 국민한테 재정정책 쓰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현금 살포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당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 민생회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도 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전인수적인 통계를 가지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나누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예.